10월 말 중국 공산당의 국안부 관리 쉬엔진은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중공 간첩이 미국에서 체포되어 기소를 받은 사건은 적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왜 유일무이할까요?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스파이는 진우다이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한 번도 그가 중공의 간첩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사실 중공이 파견한 스파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공에 의탁했거나 매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잡힌 많은 간첩들은 마이씨 형제를 포함해 모두 중공에 매수된 사람들입니다. 쉬엔진은 아마 국가안전부의 정보요원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첫 사례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세 개의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현재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그를 기소할 때 사법부는 특별히 보도자료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는 두 가지 공식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공소장인데 그 안에는 쉬의 범죄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소장이었는데 쉬의 죄는 경제 간첩 범죄 및 미국 여러 항공사의 상업 비밀을 공동 도모하고 시도한 죄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법정이 열린 신시내티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세계 최고의 민간 및 군용 항공기 엔진 공급 업체죠. 전반 간첩 활동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터빈 엔진과 복합 재료 등 상업 기밀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주요 증거는 바로 쉬 엔진이 모집하려고 시도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한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중공 스파이들은 긴 시간 동안 링크드인을 온라인에서 목표 인물을 검색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들이 스파이를 모집하는 가장 흔한 과정은 바로 누군가가 먼저 링크드인에서 이 엔지니어를 찾아낸 후 그를 중국의 모 대학으로 연사로 초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엔지니어는 쉬 엔진에게 소개됩니다. 쉬 엔진 본인은 장수성 보관청 6국의 부처장입니다. 그는 자주 장수과학기술협회 촉진회 또는 난징광학기술협회 멤버의 신분으로 나타나며 포섭된 대상에 대해 바로 협박 또는 이익으로 유혹합니다. 이번 기소에 공개된 증거에는 엔지니어의 가족 사진 200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협박하는 도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유혹하는 방법은 중국에서의 강연 때 여행 경비, 상여금, 그리고 강사료 등입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 엔지니어는 초대를 받아 중국으로 강연을 갔는데 그가 가지고 다니던 컴퓨터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2017년에 내사에 착수했고 문제가 발견되자 FBI, 미국 연방조사국에 알렸습니다. 미 연방조사국은 2017년 10월 미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메일 주소를 발견했고 메일에는 엔지니어에게 제너럴 일렉트릭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단서로 엔지니어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난징과학협회의 명함 한 장이 발견됐고 그 명함은 바로 쉬 엔진이 가명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법정은 12월에 첫 수사에서 결과가 드러나자 두 번째 수색 영장을 발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과 관련된 대량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중 애플 클라우드 안에 관리 임명 신청표가 있었는데 이 신청표는 바로 쉬 엔진의 것이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쉬는 2003년부터 국안부에서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엔지니어는 이때부터 FBI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에 드디어 쉬 엔진을 중국 대륙에서 벨기에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낚였습니다. 쉬 엔진은 체포됐습니다. 10월에 미국으로 인도되자 미 정부는 바로 언론에 공개했고 공소장과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 개정이 지금까지 지연된 원인 중 하나는 당시 기소장은 기소에 쓰인 것이 아니었고 대배심단의 기소 여부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모두 풀리자 법정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바로 중공 구간이 스파이를 모집하는 첫 걸음이 바로 목표 인물을 발견 및 확정한 후 그의 개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전에 바로 쉬엔진 사건이 공개되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찌차오진 사건입니다. 찌차오진은 2013년 8월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베이징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그는 일리노이 과학기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찌차오진은 난징에서 쉬엔진과 만났습니다. 이번에 쉬엔진은 다른 가짜 신분인 난징 항공대학 교수의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적어도 2013년 12월부터 쉬엔진은 찌차오진의 윗선이었던 것입니다. 찌차오진은 명령에 의해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8명의 개인 자료를 수집했고 이메일로 그들의 자료를 쉬엔진에게 보냈습니다. 8명 모두는 중국 대륙 또는 대만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국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을 했거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공 관련 분야인데 이 중 7명은 보안심사를 통과한 국방 공급 업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공의 목표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쉬엔진이 벨기에에서 체포된 후 FBI는 잠복 요원을 파견해 장수성 공안청 쉬엔진의 상사로 위장해 찌짜오친을 만나 쉬엔진이 체포된 후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쉬엔진이 체포된 후에 관련된 일로 인해 FBI 요원은 찌차오친과 2번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확인했고 모두 비밀리에 기록과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됐습니다. 그가 기소된 주요 범죄명은 의도적으로 외국 정부 스파이의 신분을 은폐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미군의 예비군으로 입대했는데 특수능력 이민으로 군 입대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는 배경 보안 조사를 받을 때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명으로 그를 기소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라인은 온라인 스파이 활동입니다. 같은 해 2018년 10월 30일 미국 사법부는 다시 한번 장수성 구간청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항공사업 기밀을 훔쳤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프랑스 항공사 샤프란 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수성 구간청은 먼저 사프란 그룹에 중국 직원 2명을 모집한 뒤 이 두 사람은 장수성 구간청의 해커를 도와 이 회사와 기타 관련 회사를 침입했습니다. 즉 터보팬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미국 제작사들입니다. 중국의 한 회사는 마침 비슷한 비행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법부의 기소장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장수성 구간청의 정보요원과 해커팀 멤버를 지명했습니다. 우리는 장수성 구간청의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성의 공안청은 현지의 특별 상황에 따라 특정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각도로 개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리지널 회사 파일 확보에서 인터넷 디도스 공격까지 항공 엔진과 자료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방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장수성 구간청이 항공기술에 집중하는 것은 아마도 현지에 있는 난징 항공대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중공 구간부의 작업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과정에서 또 중공의 체면을 매우 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간부는 현재 중국에서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있지만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쉬엔진은 한성의 전문 정보관리자로서 문자와 책 근접 정보요원과 소통을 하고 애플 클라우드에 36건이나 되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지메일로 직접 발송하고 상대 측은 QQ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방식은 외부에서는 매우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전문 간첩으로 다수의 비전문적인 간첩 중에 섞여 있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발견하기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정말 공개된 곳일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제너럴 일렉트릭의 내부 조사와 FBI에 통보한 결과이며 인터넷 감시를 통해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중공의 간첩이 체면을 구긴 것은 정보요원이 벨기에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벨기에와도 조금의 관계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대부분 서방 국가는 중공의 범죄인 인도 협정에서 유화 정책을 실시했고 그들은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체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은 알고 있어도 대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슈엔진과 심지어 그의 상사도 발각되었다 해도 별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들은 아예 유럽 국가들을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죄인 인도는 더욱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엔진이 미국으로 인도된 전후에 사실 많은 국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침 미국은 트럼프 정부였고 중공에 대해서 더 강경해지는 추세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사건에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간첩이 이전에 유럽과 북미에서 발견됐는데 체포되거나 폭로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밀문서가 해지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